3의 흥부부부상이라는 작품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이 작품은 원래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었고 또 수투에서도 나오기도 했던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요. 일단은 제목이 되게 익숙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소설이죠. 그쵸? 흥부전, 그치? 우리가 잘 아는 고전의 인물을 끌어와서 이건 현대시예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전 모티프라고 합니다. 고전에서 모티프를 따와서 그 고전적인 소재, 흥부부부라는 고전적인 소재에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작품을 써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흥부전을 떠올리면은 흥부부부를 떠올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마도 뭐 가난하다든가 그렇지만 가족끼리 사이가 좋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쵸?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들, 가난하지만 돈독한 사람들 뭐 이런 게 떠오를 건데 이제 이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그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적으로 조금 더 해석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흥부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자, 이거 어떤 장면이죠? 우리 흥부전에서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는데 그 박을 다 키우고 나서 한번 갈라보려고 하는 그 장면인 거죠. 그쵸? 그래서 박을 가르기 직전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웃음살을 서로 건넸대요. 자, 이 웃음살은 나중에 웃음의 물살로 연결되면 그 웃음의 물살인과 둘이 막 같이 웃는 거죠. 자, 그런데 헤아려 보라라고 명령형 어미로 종결을 했네요. 그래서 더욱더 화자의 의지라든가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강하게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단정적 어조로 문제다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고 있죠. 그래서 단정적 어조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딱 떨어지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겠다 이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추측형이 아니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는 느낌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명령형 어미도 그렇고 단정적 어조도 그렇고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화자가 이제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 강조하고 있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금이 문제리, 황금벼 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건 요 문제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답은 이미 정해 있는 서리법,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서리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황금, 벼이삭 이런 건 전부 다 뭐예요? 물질적인 가치에 해당하죠. 돈, 그리고 뭐 먹을 것들 이런 거니까 그쵸? 실제로 이거는 흥부 부부한테 필요했지만 없었던 겁니다. 그쵸? 물질적인 가치예요. 그치? 그런데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했다? 웃음의 물살, 그치? 이런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도 서로를 대하며 웃는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문제라는 거는 나쁜 뜻이 아니고 중요하다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금과 황금벼이삭 같은 물질적 가치보다 웃음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훨씬 더 좋게 가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낼 때 그러니까 떡방아를 찌으려면 당연히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쌀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떡방아를 찌우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 왜냐면 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가난했다는 뜻이야. 그치? 근데 가난하던 상황에도 어땠다. 마치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행동했다. 굉장히 재밌게 사는 거죠. 낙천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떡방아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은 들리는 척하면 되지. 이러면서 낙천적으로 살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손발 다른 처지끼리 손발이 왜 달았겠어. 내가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이것저것 다 했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 막 이제 손끝 발끝이 막 이렇게 다 닳는다고 표현을 하죠. 막 이렇게 부르트고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고생했다라고 해서 가난하겠죠. 그쵸? 그래서 가난으로 고생했던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울면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거울을 보고 웃으면 거울 속에 나를
보고 웃잖아, 그치? 근데 이건 실제로 거울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흥부 부부가 둘이 서로 마주보고 웃은 거야. 그래서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둘이 가난하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낙천적인 태도로 그렇게 서로 웃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부부가 서로 계속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막 웃다가 뭘 때 서로 불쌍해서 구수를 나눴대. 불쌍하다는 건 뭐야? 연민이야. 근데 우리가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는 그 연민의 대상에게 애정이 있다는 거야. 우리 애정이 없으면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서로 연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서로에게 애정과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아끼고 또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뭘 나누었다? 구수를 나눴다. 다른 말로 하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니까 그게 또 서로 불쌍하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이. 그래서 서로 막 눈물을 나누면서 서로 연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금시 절로 얼굴 면조죠. 이거 지금 얼굴에 온 눈물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부끄러워하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보라. 마찬가지로 명령형 어미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직유법 사용된 것도 확인해야 돼. 반짝이듯. 그쵸?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서로가 불쌍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서로가 불쌍해. 그래서 막 우는 거야. 그 눈물이 흐르다가도 서로 마주보고 어때? 괜히 머쓱한 거예요. 그쵸? 막 웃다가 머쓱하고 부끄러워져가지고 또 막 같이 웃는 거야. 민망하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막 웃는 건데 이때 웃음은 어때요? 본이래, 본. 이 본은 근본할 때 본자야. 근본적인 웃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눈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연민을 한번 겪어내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만들어진 진정한 의미의 정화된 웃음을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그쵸? 그것은 확실히 뭐다? 문제래요. 확실히 중요하다. 즉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도 우리 뭐 해야 된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지. 그게 확실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는 거 여기 반복되고 있죠. 그치?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지금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본다면 당연히 이 금백의 결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곡의 참화설 이런 것들도 뭐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요즘 시중에서 이제 당연히 고전시도 그렇고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보다 중시하는 작품은 진짜 많아요. 특히 고전시가에서 뭐 안빈낙도 안문지족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같이 엮일 수 있는 작품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읽으실 때 가난하지만 행복하고 가난하지만 만족하고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읽어내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굉장히 안분지족, 안빈낙도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또 고전 시가랑 엮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